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자꾸 떨려서 국물이 줄줄 흘러내린 적 말입니다. 그 순간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던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글씨를 쓰려는데 손끝이 따라주지 않아 제대로 쓰지 못한 적 없으셨나요? 예전엔 반듯하게 잘 쓰던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흐트러지면서 마치 내 손이 내 것이 아닌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잠든 사이 자꾸 몸을 뒤척이거나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싸우는 듯한 그 모습에 가족들도 본인도 놀라 깨어나는 일이 생기곤 하죠. 여러분,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파킨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 손떨림이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뇌에서 보내는 병의 경고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온 신경과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나이 들어 흔히 나타나는 손떨림과 파킨슨병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왔습니다. 혹시 방금 들으신 증상들, 밥 먹다 숟가락을 떨구거나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 또는 밤에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모습,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병의 신호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파킨슨병과 단순 떨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확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내 증상이 단순 떨림인지 아니면 병인지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정확한 건강 정보를 널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손떨림과 파킨슨병, 그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식사 때마다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가족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파킨슨병 초기였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속 도파민 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긴 신호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70대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 역시 손이 떨렸지만 양상이 달랐습니다. 책을 읽거나 숟가락을 들 때, 그러니까 손을 실제로 움직일 때만 떨림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본태성 떨림, 우리가 흔히 수전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뇌세포가 파괴되는 병은 아니며 손을 쓸 때만 떨림이 나타나고 다른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면 비교적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0대 초반 남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멈춰섰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밀치고 환자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증상을 보행동결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머리로는 걸어야지 하고 지시를 내리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마치 바닥에 순간적으로 발이 접착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 증상은 넘어짐과 골절 위험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관리에서 꼭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60대 여성 환자 사례입니다. 낮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꿈속에서 싸우듯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증상은 렘 수면 행동장애,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초기 신호입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꿈속 행동을 실제 몸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사례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떨림이라도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지, 손을 쓸 때만 떨리는지, 길을 걷다가 멈춰서는지, 혹은 잠결에 몸부림치는지에 따라 진단과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보니 손떨림과 파킨슨병의 신호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린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냥 쉬고 있는데도 손이 덜덜 떨린다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을 쓸 때만 떨린다면 본태성 떨림, 흔히 수전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숟가락을 들거나 글씨를 쓸 때만 떨리고 가만히 있을 땐 멀쩡하다면 대개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셋째,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이 멈춰서는 보행 동결이 있다면 파킨슨병 신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이 붙은 듯 꼼짝 못하는 현상, 바로 파킨슨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넷째, 잠결에 몸부림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렘수면 행동장애 역시 파킨슨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가족이 목격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떨림, 손을 쓸 때만 떨림, 걷다가 멈춤, 잠결의 이상 행동. 이 네 가지 신호만 구분해도 내 몸의 떨림이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의 시작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진단 방법입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로 떨림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지, 손을 쓸 때만 떨리는지, 글씨를 쓰면 작아지는지, 그리고 걸을 때 발이 멈추는지 확인하지요. 특히 글씨 쓰기 검사는 유용합니다. 본태성 떨림 환자는 글씨가 흔들려도 크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손에 힘이 빠집니다. 또한 걷기 검사를 하면 보행 동결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좁은 공간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고 멈추는지 또는 발을 질질 끄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도파민 PET라는 영상 검사를 통해 뇌 속 도파민 세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파킨슨병과 단순 떨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둘째, 치료 방법입니다. 파킨슨병은 아직 완치는 어렵지만 다행히 약물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이 레보도파입니다. 이 약은 뇌에서 도파민으로 변환되어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줍니다. 그래서 손떨림, 몸의 경직, 느린 움직임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도파민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 혹은 도파민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도 사용됩니다.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생활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생활관리 없이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가볍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다리가 갑자기 멈추는 보행 동결은 근육이 뻣뻣해질수록 심해집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볍게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상 습관도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 렘 수면 장애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변비를 예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환자 본인은 증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결에 몸부림치는 수면 장애는 가족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솔직하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함께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손떨림이 있을 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 원칙만 지켜도 병을 초기에 발견해 훨씬 더 오랫동안 내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가운데는 소장님, 그냥 나이 들어서 손이 떨리는 줄 알았어요. 라며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몇 년 동안 참아오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글씨를 못 쓰고 심지어 길 한가운데서 발이 멈춰서는 경험을 한 뒤에야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특히 보행 동결은 환자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데 발이부터 움직이지 않으니 환자는 공포를 느끼고 가족은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파킨슨병은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과 운동으로 훨씬 더 오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 이런 증상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환자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주변의 관심이 함께한다면 파킨슨병은 절망이 아니라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병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파킨슨병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내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자꾸 떨려 국물을 흘린 적, 손을 움직일 때만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진 적,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이 멈춰 서버린 적, 잠결에 몸부림치며 가족을 놀라게 한 적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겁니다. 단순한 수전증인지 파킨슨병의 신호인지 전문가만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근력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켜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요즘 손이 떨려서 불편하다. 잠자는 동안 몸부림을 치는 것 같으니 지켜봐달라. 이렇게 털어놓는 순간부터 병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은 두려운 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손떨림과 파킨슨병, 그리고 단순한 본태성 떨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내 경험과 닮은 부분을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린 적, 길을 걷다가 발이 멈춰 서버린 적, 혹은 잠결에 몸부림치는 가족을 지켜본 적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활력인생연구소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냐 함께니까.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는 순간.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한 시간표 이제야 펼치네. 희망을 적는 그 한 줄 위에 활력인생연구소. 내 인생의 새 이름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기적 같은